단순당, 설탕, 액상과당, 콜라 사이다, 초콜릿 사탕, 초코파이, 정제 곡물, 빵, 떡, 국수, 밥, 흰쌀밥, 감자고구마도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최악입니다. 10년 내에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하는 게 사람의 기능이라는 게 보통 태어날 때는 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장과 발달을 하다가 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뭐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30대 중후반에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외상이나 또는 급성 질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현대적인 이제 현대 생활 습관 하는 사람들에서 어떤 기능 궤적을 보게 되면 보통 한 30대 중반에 피크를 치고 그때부터 1년에 1% 정도씩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정속 노화입니다. 복리로 떨어지게 되고요. 근데 이 노화 궤적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30%는 팔자, 운, 유전자 뭐 이런 건데 70%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거든요. 내 모든 생활 습관의 합인데 그것이 나의 노화 속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내가 노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게 되면 뭐 2.5배까지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은 티가 안 나는데 나중에 노년기가 되면 더 일찍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 또 간병 요구, 돌봄 요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요즘에 WHO에서는 사람의 고장 정도나 노화 속도 이런 것들보다는 기능 상태를 내가 관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다. 긍정적인 측면을 훨씬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맨 위쪽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맨 위쪽 그래프는 슈퍼 에이저들의 그래프입니다. 80대가 되어도 30대보다 인지 기능이나 신체 기능이 더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로 들이게 나이 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 내재 역량, 나의 전반적인 내부의 기능,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사회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면 80대에도 30대보다 더 건강할 수가 있고 좋든 싫든 이제 지금의 생존에 있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 100세 정도까지는 생존하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이 100세까지 걷고 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술도 한잔하고 산책도 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런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는지 특히 그 중에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노화 속도와 관련 있는 모든 인자들이 한국 사람들은 최악입니다. 자, 한국 사람들 운동 지금 최근에 란셋에서 논문이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5번째입니다.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서 운동 제일 안 합니다. 걷기는 사실 운동이 아닌데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대부분 다 걷기밖에 안 하고 걷기 실천율도 40%밖에 안 됩니다. 식사는 요새는 불닭볶음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핵 불닭볶음면이 나오고 그리고 더 단맛을 더 짠맛으로 덮고 그 다음에 더 매운맛으로 덮습니다. 중독도 디지털 미디어 중독 심각하고요. 스트레스는 OECD에서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우울증 정도로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우울감 호소하는 사람의 분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수면은 OECD 데이터가 또 있죠. 우리나라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잡니다. 수면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 다음에 인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역시나 주관적인 건강 상태, 웰빙으로 볼 수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나라는 가속 사회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다이나믹 코리아고 꿀잼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가속 노화를 조장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못하는 게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팀하고 회의하다 왔는데 아침마당에 나오는 교수님들이 다 그냥 전생해 주기에 그냥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합니다. 맨발 걷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마당 보시는 분들은 대개 60, 70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흰쌀밥 드시고 하루 세끼 고기 충분히 드시고 걷기보다는 근력 운동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돼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런 운동도 하지 않고 또 갑자기 바프 찍어야 되면 단식하고 또 눈에 보이는 근육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건강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가 5060 돼서
건강검진 받아서 여러 가지 이상 소견들 나오면 그때부터 하루에 2만 보씩 걷고 또 채소만 드시고 잡곡밥만 드십니다. 거꾸로 돼 있습니다. 젊어서 돈 모아서 나이 들어서 돈 써야 되는데 반대로 하는 거죠. 젊어서 욜로 하고 그러다가 은퇴 준비 안 돼 있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율에 대해서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잘 일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받는 노력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첫 번째 시간, 두 번째는 대사적인 측면에서 체질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해줘야 될 게 달라지는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하면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찍어주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어쨌든 오늘은 그래도 제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가속노화 식사라는 건 뭐냐? 노화 빠르게 만드는 식사라는 건 뭐냐? 간단합니다. 단순당이 많은 식사, 단순당, 설탕, 액상과당, 콜라, 사이다, 초콜릿, 사탕 이런 데 다 많이 들어있고, 초코파이, 정제 곡물, 흰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빵, 떡, 국수, 밥, 흰쌀밥, 감자, 고구마도 가공하면 정제 곡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로운 기름이죠. 시드 오일이라고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적색육이죠.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 특히 가공하면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또 저속노화 식사한다 해도 과량의 칼로리를 먹으면 안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편의점에 가게 되면 구할 수 있는 식사라는 게 대부분 다 가속노화 식사입니다. 여기에다가 짜고 거기다가 조미료 많이 들어있고 자극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가속노화를 만듭니다. 반대로 가는 게 저속노화 식사입니다. 노화 속도가 빠르면 그 노화 속도가 배속으로 쌓여가지고 결국에 압축적으로 내가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니까 비유를 들게요. 저하고 북한 김정은 씨가 나이가 같아요. 84년생이에요, 둘 다.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젊어서 대사 과잉을 많이 주면 술, 담배 하고 운동 안 하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맨날 고기 먹고 배 엄청 나오고, 북한 김정은은 제가 추산해 보면 신체 나이는 70대 중반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쇠 정도로 우리가 노쇠 지수를 잴 수가 있는데 병이 굉장히 많거든요. 혈압, 당뇨, 고지혈증 당연히 있고 통풍도 있고 심근경색 이미 알아서 또 혈관 중재 시술을 받았고 거기다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마 인지 기능도 아마 치매 전 단계 정도가, 그러니까 경도인지 장애 정도가 이미 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20년 동안 평생 쓸 수 있는 나의 가속노화 정도를 다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실은 진짜로 10년 내에 사망 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른쪽 초록색으로 된 저속노화, 김영석 교수님이죠. 평생을 경박단소하게 사시고 또 굉장히 좋은 식사를 하시고 또 신체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욕심 안 부리시고 하시는 분은 100세가 되어도 젊은 성인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알았습니다. 로마의 집정관 지냈던 키케로입니다. 기력이 쇠하는 이유는 그저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인 경우가 더욱 많다. 이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당분 섭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서울시 그리고 WHO는 하루에 50g만 당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FAO, UN 국제식량농업기구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133g 당분을 먹고 있고 한 3배 정도 먹고 있는 건데,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양념 통닭의 양념 부분이 나트륨 함량과 당분 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식사냐 또는 저속노화 식사냐?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원리는 혈당 변동성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국형 마인드 식사, 즉 서양의 지중해 식사와 대쉬 다이어트의 장점을 혼합을 해서 실제 치매 예방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식사가 있는데, 이 식사를 한국형으로 가져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 변동성도 최소화하실 수 있고 치매 걸릴 가능성도 줄일 수 있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노쇠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해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은 결국에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이어지거든요. 두 번째가 평소에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되고 운동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노력하시게 되시면 내 근육의 혈당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도 좋게 만들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도 낮추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게
저속노화 식습관을 어떻게 실천을 하면 되느냐의 내용인데요. 자, 제가 마인드 식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선 절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음은 좋지 않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mTOR와 인슐린 IGF-1 다 떨어뜨릴 수 있는 통곡물과 콩,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것들이 주 칼로리와 단백질 구성 성분이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흰쌀밥 대신에 밥을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저속노화밥이라고 부르는 콩을 많이 넣은 잡곡밥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마인드 점수가 15점 만점인데 2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시고 생선과 또 닭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치즈와 붉은 고기는 조금만 드시는 게 좋고요. 튀김과 단순당 정제 곡물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실천하시겠다라고 하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빼는 게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튀김과 과자를 자제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튀김과 과자는 대개는 돈가스 이런 것들 바깥에서 치킨 이런 것들 보면 콩기름,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시드 오일이라고 불리는 기름들을 많이 쓰는데 이런 시드 오일들은 다중 불포화 지방산 푸파라고 해서 원래 다중 불포화 지방산은 그냥 차가운 상태로 신선한 상태로 먹으면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몸에 좋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튀길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이 불포화 지방산의 사슬이 뒤집히면서 사실은 트랜스 지방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당장 내 몸에 염증 만들어요. 두 번째, 당장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똑같은 음식을,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곁들인다 하더라도 트랜스 지방과 함께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좋지 않고 과자하고 라면은 공통적으로 팜유를 써서 유탕 처리를 합니다. 팜유는 팔미테이트라고 해서 팔미트산이 들어있는데 코코넛유랑 달라요. 코코넛유는 몸에 비교적 좋은 편인데 팜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몸에 염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의 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과자들이 팔미트산을 쓰는 팜유로 만드는 그런 팔미로 튀긴 것들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몸에 좋지 않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식사에서는 거의 튀김은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과자는 특히 뭐 단 과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30g까지 허용하는데 일주일에 4번까지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이제 과일인데 과일은 첫 번째로 과일은 여기 과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과당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액상과당 또는 어떤 첨가당 그런 형태로 섭취하게 되면 사망률에 안 좋은 영향, 건강상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런 것들 과일과 채소로 섭취하게 되면은 과일과 채소에는 수분이 많고 또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건강상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휴럼에서 주최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과일을 씹는 게 어렵다거나 또는 이제 연배가 되시면서 배가 좀 작아져서 과일 드시는 것이 좀 이렇게 무리가 되고 과도한 어떤 포만감을 느끼신다. 그렇다면은 뭐 사실은 뭐 슬러시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착즙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너무 많은 양을 착즙을 그 녹색 채소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간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일일 채소 섭취 권장량 400g, 한국에서는 채소과의 섭취 권장량이 500g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준해서 전반적으로 일부는 뭐 째로 드시고 뭐 또 일부는 뭐 갈거나 뭐 착즙을 해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이제 악플 나는 분들 얘기했잖아요. 나는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정크푸드 많이 먹을 거고 즐길 건데 시비 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쇼폼도 보고 또 하이볼도 마시고 어떤 분들은 또 마약도 구해다 하시고 하시는데 이런 쾌락 자극들이 사실은 항상 반대급부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고 이런 자극들이 반복되면 될수록 나의 뇌의 앞부분에 있는 누클레우스 아쿰벤스라는 이름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가 점점 더 둔감해지기 때문에 자극이 반복되면 즐거움은 줄고 하지만 불쾌감은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자극을 못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정말 맛있고 쨍한 것들을 먹고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즐기려고 하지만 사실은 또 탐진치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처님한테 훔쳐온 건데 사람이 내가 더 즐거운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계속해서 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치입니다. 어리석음이고 이 어리석음 때문에 탐욕이 생겨요.
그 탐욕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맛있는 가속노화 음식도 먹고 잠도 아끼고 밤에 쇼폼도 봅니다. 문제는 반대급부, 그러니까 도파민의 반대급부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 때문에 그 콜티솔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람이 더 어리석어지고요. 두 번째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더 탐욕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리석음과 탐욕을 또 만들게 돼요. 그래서 탐진치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내가 더 즐겁고 자극적인 거로 풀려고 하게 되면 결국에 더 스트레스가 많은 화병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즐거움, 과도한 즐거움은 반대급부의 화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난 60년 동안 사실은 모든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가 이제 밝혀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우리 지금 사회가 분초 사회, 도파민 이래서 24시간 동안을 내가 도파민을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세팅하는 사람들이 위너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꿀잼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루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내 몸에는 가장 많은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 안타깝게도 못 풉니다. 스트레스는 관리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노잼인 방식으로밖에 못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스트레스 연구해보면 명상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명상 테크닉들을 배우거나 느린 운동을 하거나 잘 자거나 이런 것들만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는 수면 부족을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그 결과로 또 스트레스가 증가됩니다. 잠을 아끼면 스트레스가 악화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즉 쾌락에 중독되게 되면 잠이 나빠집니다. 근데 잠과 스트레스가 둘 다 부족하게 되면 나의 음식 취향이 바뀝니다. 나의 생활 습관 취향이 바뀌고 도파민 중독 상태가 옵니다. 그러게 되면 더 안 좋은 음식들을 먹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가속노화가 대사적으로 오죠. 그렇게 대사적 가속노화가 오게 되면 또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수면이 나빠집니다. 가장 중요한 인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을 더 많이 얻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실은 이미 뇌과학적으로 또는 신경내분비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삶의 태도는 실제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전면적인 생활 습관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인간의 의지력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젊은 사람들 데려와서 한 그룹은 잘 자게 하고 한 그룹은 밤을 새게 만듭니다. 밤을 샌 친구들은 다음날 측정을 해보면 뇌 MRI 찍는 겁니다. 편도체, 분노의 중추가 활활 탑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편도체가 가라앉아 있어요. 두 번째, 잠 못 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들은 전두엽 기능이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음식들을 쭉 보여줍니다. 잘 못 잔 사람들은 첫째, 고칼로리 음식에 대한 내가 지금 먹고 싶다라는 취향이 증가됩니다. 수면 부족으로 졸린 정도가 심할수록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음식의 취향이 좋아지려면 또는 내가 경박단소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충분히 잘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어야 되고 또 내가 스트레스 안 받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 중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술 없이는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생깁니다. 오히려 술은 나의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증가시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술로도 스트레스를 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꿀잼 방식으로는 못 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에 세바시에서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간은 결국에 이 뉴클레우스 아쿰벤스 기뎀핵이라는 도파민을 내가 받아들이는 센서가 결국에 센서의 센서티비티, 그러니까 민감도가 좋아지고 나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나한테 자극적인 거를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원래 술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합성마약을 해요. 합성마약을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많은 도파민을 즐겨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은 합성마약이 다시 원래의 레벨, 그러니까 이전에 술이 주던 정도의 즐거움을 주게 되고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자기 돌봄과 관련된 활동들은 굉장히 낮은 정도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대인들 서울을 살고 있는 또는 거대 도시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뇌가 되어 있습니다. 쇼폼이 뭐 어떤 분들은 실제로 서양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거의 합성마약 수준의 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쇼폼을 계속 하루 종일 보는 사람들은 음악 감상이나 독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대의 삶이 왜곡되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풀어야 됩니다.
결국에 이 기대맥이라는 도파민 수용체들이 있는 그 우리의 보상 중추는 반대 방향으로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되고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잼인 그런 뭐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 멋지지 않은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에는 좋은 활동이 아니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활동으로도 충분한 도파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파민 리모델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적은 자극으로도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금주를 13개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금주를 근데 딱 한 달 하고 나서 느꼈던 게 올림픽 공원을 걷다가 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공원의 옆에 있는 꽃이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수용체, 그러니까 감각이 예민해질 수가 있는 거고 돌아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거기 꽃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꽃이 있었고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술을 끊고 도파민 시스템이 정상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거는 뇌의 세팅 값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세팅 값이 계속 둔감해지도록 계속 자극을 집어넣으면 결국엔 그 자극의 반대급부 때문에 오히려 화병만 걸리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풀어내게 되면 사실은 뭐 겉보기에는 노잼이지만 나는 굉장히 즐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에 나의 노화 속도를 더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고 나의 인지 역량, 신체 역량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100년 동안 살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너처럼 사느니 굵고 짧게 살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또 악플 달지만 사실은 그분들은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게 되고 상당히 우울불안 수면 장애가 많고 결국에 인지 기능도 일찍 떨어지게 되고 70대 중반부터는 간병이 수혈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김영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내 삶을 세팅하게 되면 100년, 105년 동안 살면서 전체적으로 7, 80대에는 내가 30대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농밀하고 더 즐겁고 더 뭐랄까 내가 많이 즐길 수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굵고 길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굵고 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굵고 짧게 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늘고 짧게와 굵고 길게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선순환을 만들게 되면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 상태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또 리질리언스라 그러죠. 회복 탄력성 좋아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번뇌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영적 하시는 분들 의식 수준 높아진다 얘기하고 칼 구스타프 융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은 나의 마음의 엔트로피, 혼란도가 줄어든다 얘기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결국에 전면적인 생활 습관은 저는 내재 역량이 높아진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의식 수준을 좀 더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고 전두엽 기능을 좋게 만들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시스템을 안정시켜서 집중력도 좋게 만들고 나의 인지 기능도 좋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선순환을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실제로 사람의 몰입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좋아지고 실제 과업에서의 퍼포먼스도 좋아지게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발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